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의 뇌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부모들이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영역으로 나눌 거예요. 자, 풍부한 자극과 또한 경험을 통해서 뇌의 지도를 넓혀간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이가 풍부한 자극을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경 가소성과 관련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는 뇌의 지도가 확장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뇌의 신경 가소성 이야기를 하면서 고속도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또 가지치기라는 걸 통해서 정리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풍부한 자극과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라서요. 예를 들어 언어적인 자극 또는 다양한 시각적, 촉각적 여러 가지 감각에 의한 다양한 영역의 경험들 이것은 뇌의 가소성을 자극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처리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보통 만 3세 이전에 언어의 노출량은 보통 성인이 된 이후 또는 아동 청소년기 이후부터 아이의 인지적, 우리가 보통 IQ라고 하는 지능 지수와 학업의 성취도와 아주 많이 직결된다는 데이터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어렸을 때 어떤 자극을 많이 받았고 그 자극이 노출되었고 그게 아이가 경험으로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지능지수라든지 학습의 어떠한 성취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의미겠죠. 그래서 언어나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어떤 그 자극들이라는 게 언어 또는 여러 가지 감각, 오감,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뇌의 지도를 넓혀 간다라고 하는 그 과정,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뇌발달에서 풍부한 자극과 경험을 통해 아이의 뇌의 지도를 넓혀가요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세상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온몸으로 경험할 때마다 어디에 뇌의 되뇌피질, 감각, 운동, 언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의 겉표면에 실제로 영토가 넓어지고 확장이 되면서 또 새로운 다양한 도로망을 뚫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새로운 도로망을 뚫는다라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뇌과학에서는요, 피질 지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도는 태어날 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어렸을 때 다양한 걸 보고, 듣고, 만지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아이가 매일매일 그것이 어떻게 돼? 새롭게 업데이트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자극을 또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뇌 지도를 넓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뇌의 지도를 넓힌다라는 실제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지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의 뇌 속에 도시계획한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뇌는요, 허벌판이야. 그리고 몇 개의 큰 길이 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양한 자극들이 넘어오고 들어오면서 자극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막 생겨나겠죠? 골목길도 막 생기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거대한 뭐가 생겨요? 큰 대도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면 또 그만큼 영토가 넓어져요. 다른 말은 그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뇌는 자주 사용하는 감각이라든지 신체 부위라든지 어떤 인지 기능에 훨씬 더 많은 뇌세포의 영토를 할당받게 된다는 거죠. 손을 많이 아이가 쓰게 되면 뇌의 지도에서 손이 차지하는 구역이 넓어지고 훨씬 더
정교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인 지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놀 때처럼 청각, 시각, 촉각, 운동감각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기 따로따로 놀던 뇌의 구역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면서 훨씬 더 하나하나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촘촘하게 3차원의 다양한 융합되는 통합적인 자극과 통합적인 차원에서 그 지도가 완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뇌 지도를 넓히는 영역들이 좀 다양할 거예요. 특히나 이 언어나 어떤 개념, 이런 지도들을 확장한다라는 건 어떻게 아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이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호작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의 개념보다 조금 더 인지적인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양한 대화와 다채로운 경험, 이런 상황들을 경험함으로써 뇌의 지도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아이가 그냥 집에서만 엄마랑 계속 있는 거랑, 아이가 마트도 가고, 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정말 뭐 다양한 큰 뭐 시장도, 재래시장도 가보고, 다양한 장소에 가보는 거? 자, 그러면 부모님이 이때 다양한 장소에서 뭘 이야기할까요? 뭐 귤을 보는데 이건 귤이야. 이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다채롭게 말해줘? 노랗게 익은 새콤한 귤이야. 자, 그러면 뭐 바람이 불어요? 또 나뭇잎이 날아다니고 사각사각사각 움직여요? 이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부모님들이 다채로운 언어로 어떻게 해줘라? 표현해줘라. 어떻게 표현해줘라? 감각적으로 소통해줘라. 이것은 전부 다 아이에게 뇌의 지도를 높여주고 아이의 IQ와 학업 성취에 좋은 결과를 주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창의력 또는 사고력, 그 그릇 자체가 그냥 집에서만 있었던 아이하고 그릇 자체가, 그릇이 달라질 거라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집에서만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 지도. 부모님이 꼭 기억해야 될 뇌 지도의 포인트. 자, 우리가 오죽하면 이게 또 다른 어떤 증후군, 신드롬처럼 생겨났냐면 미디어, 영상의 자극. 이것은 뇌 지도를 울퉁불퉁 감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든다? 평평하게 만들어요. 왜? 자극이 미디어 속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자극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자극은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작용 속에서 다채로워야지 이게 아이의 지능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디어를 혼자서 계속 보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일방적이기 때문에 아이의 뇌 지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